안녕하세요. 화가 백승기입니다. 지금 그릴 곳은 지난번에 당진의 야외 스케치를 갔다가 그 시골 농가를 길가에서 찍은 건데요. 오늘은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골 농가의 이런 집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철로 된 집도 있고, 뭐 이제 기와로 요즘 최근에 나온 기와식의 그 어떤 플라스틱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식의 기와도 있고, 이런 집들은 시골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인데 이걸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항상 그리는 거는 주제를 먼저 그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옆에서부터 그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오늘은 집이 주인공이니까 집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제 딱 처음 시작하겠죠. 이렇게 딱 찍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직감적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하죠. 제가 그리는 방식은 이제 특히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스케치를 좀 더 직감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적당한 그 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감을 익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배울 때 뭐 기본기부터 처음부터 할 때는 대상이라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림을 가르치기가 가장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기본기를 그것으로 닦아두면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본기를 담는다는 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연필 선 연습부터 시작해서 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학교 화실에서 이제 저희 미술실에서 처음 배울 때 기본기를 할 때 2절지 한 장에 연필 선긋기를 아주 수북하게 일주일 내내 했던 기억이 나요. 손이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숙달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로 처음에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기본부터 그림을 가르치게 되면 그냥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 과정이 그렇게 썩 재밌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제대로 이제 그려서 그쪽에 미술 쪽으로 길을 간다거나 뭐 대학을 준비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반 스케치는 사실은 뭐 처음에 제가 가르칠 때는 기본이란 걸 하긴 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명암과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암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명암이라는 건 밝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밝기를 말한다는 거는 그런 걸 연습하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키고, 그뿐만 아니고 그 도구를 이제 손쉽게 손에 이제 숙달되기 위해서 또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수채화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명암 단계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물번짐의 효과 뭐 이런 걸 기본적인 걸 연습을 먼저 하죠. 그거를 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몇 번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건 축지를 시키는 거예요. 숙지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소화내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갈 때 그걸 그냥 응용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뭐 연습했던 거를 기억을 더듬고, 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연습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작업실에 지하다 보니까 위에 낮에는 가끔 저렇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가 많은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특히 오늘 지금 더 뭐가 좀 거기 뭐 철근 움직이는 느낌이 그런 소리가 좀 나네요. 그냥 좀 양해해 주시고요. 밤에 하면은 다 퇴근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낮에 하면 꼭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약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환경이 그런 어쩔 수 없죠. 그냥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집을 쭉 스케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건축물은 어떤 투시도법에 의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투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좀 그릴 때 수월하기도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술이라는 거는 물론 뭐 투시도에 의해서 그 기본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투시도법이 되게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건축물 투시도를 그리는 건 아니니까 투시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만 완전히 이해하시면 그런 거는 강의들이 되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시도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투시도는 뭐 말로 따지면 뭐 1점 소실점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평면에 우리가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걸 그리려다 보니까 투시도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3차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은 사실은 굳이 꼭 3차원으로 그려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평면적이면 좀 어때? 뭐 이런 거. 옛날 인상파 화가들 보면 마티스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렇게 입체적이지는 않고 되게 평면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정물도 보면 모네나 이런 분도 빛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그 빛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분은 그 모네는 자연의 빛을 표현한 거지 빛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뭐 입체적으로 뚜렷하거나 그런 걸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고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흐 그림 한번 보세요. 엄청 평면적이죠. 건물들 보면 그거를 만약에 어떤 기본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을 가지고 만약에 따진다고 그러면 되게 잘못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고흐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고흐가 그래서 그리는 그 화가의 어떤 그때 감정 상태 그리고 고흐의 어떤 색감, 뭐 붓터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반 스케치를 하더라도 감정이 들어가는 거, 차가운 이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게 그림이 따뜻하게 누구나 봤을 때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일단 어반 스케치에서 잘 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 그리고 차가운 그림과 따뜻한 그림 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못 그렸지만 뭔가 좀 어설프고 못 그렸지만 되게 느낌이 좋은 게 있고 따뜻한 그림이 있고 정말 그 어떤 그림의 어떤 기술적인 면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차가운 그림이 있고 볼수록 이제 또 질리는 거죠. 이런 그림들은 잘 그렸는데 감탄할 정도로 근데 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 또 있어요. 이왕이야 그림을 만약 그리신다면 그렇게 잘 그리는 것보다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한 그림을 그릴 때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양념을 많이 쳐서 딱 처음에 봤을 때 눈에 딱 혹하게 들어오게 그린 스타일들이 있고 그냥 그런 양념을 치지 않고 담백하게도 그리는 또 그런 그림들이 또 있고 각자 뭐 취향의 차이인데 제가
늘 저는 좋아하는 건 담백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끝에가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깎아줘야 돼요. 너무 힘을 주면 끝에가 이게 물러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나무젓가락을 활용해서 목을 찍어서 하는 거는 되게 조금 더 선이 약간 정형화되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흐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 그릴 때.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이제 기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펜처럼. 근데 이걸 선을 제 그림을 또 막 그릴 때는 선을 너무 좀 후리하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림이 엄청 스케치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바닥을 안 그리고 위에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뭐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골 농가를 그리다 보면 되게 또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시골집은 되게 정감이 있고, 그게 뭐 도화지 출신이든 뭐 시골 출신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직선을 그을 때 선을 똑바로 긋지는 않잖아요. 휘어지게 막 긋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휘어질 수도 있어요. 형태가 더 많이 파괴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얌전하게 선을 긋는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스케치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스케치가 안 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처음에 집 크기를 나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작게 되거나 이런 폭이,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의 폭이 짧아졌는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변수가 항상 작가라고 해서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변수 없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는 연필 명암 넣듯이 까맣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칠을 하죠. 이제 시골집이 이제 한 채가 앞쪽이, 이게 이제 도로가에 있는 그런 집이니까 이게 이제 한 채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가볼까요? 이게 도로에 바짝 이게 집이 있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만약에 차가 지나가다가 저쪽에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저 집을 문짝 있는 쪽으로 들이받아버릴 수도 있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고도 옛날에 어릴 때 또 제가 보기도 했고, 너무 왜 이렇게 도로에 바짝 집이 붙어 있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있던 집에 도로를 내서 이렇게 된 건지 상당히 위험하게 구조가 돼 있죠, 집이. 그리고 이게 튼튼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시골집은 되게 허술해 보이고, 그냥 차가 한번 들이받으면 와장창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앞쪽에 집을 지었고,
뒤에 뭐 나무들이 또 이렇게 있죠. 나무를 또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이 또 되네요 하면서 이거를 그냥 먹으로 그렇게 칠해서 다 칠을 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의 아웃라인을 긋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패널 때처럼 이걸로 먹으로 거의 그림을 완성도 있게 한번 해볼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지 하면서 이제 하면서 계획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치 해야지 하다 보면 스케치하다 보면은 이게 또 계획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런 느낌을 이게 선을 비벼서 하면 되게 그림이 엄청 더 중후해지고 좀 되게 멋스러워지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안 그렸네. 이런 신호판 이런 것도 있으면 재밌는 요소니까 이것도 그려놓고 그리고 어두운 데는 아주 어둡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그렸을 때 완전 수묵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동양적이라도 약간 한국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느낌이 새로울 수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냥.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정서가 묻어나는 거니까 유럽에 가면 그런 풍경과 하늘과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이 왜 유화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지 알겠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이니까 모네든 밀레든 그런 그림들을 유럽을 여행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면 햇빛도 그렇고 같은 태양 아래 하늘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늘과 유럽과 하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가을에는 우리나라가 하늘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높게 떠도 하늘이 높다는 느낌이 들고 유럽은 좀 낮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차를 반대편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보여주게 세워놓은 이런 블록 거울도 있고 이게 지금 명암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옛날에 연필 대생할 때 선연습을 많이 그 연필 대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석고 대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암을 넣는 거에 대해서. 뒤에 또 집도 또 이렇게 있죠. 집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뒤에 영옥집, 옛날에 영옥집이라고 하잖아요. 영옥집을 또 헐째 딱 넣어주고 영옥집 안에 창문들이 있는데 저 창문은 어떻게 그려야 되나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까맣게 제가 창문을 이렇게 까맣게 그렸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풍경화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연필로 큰 종이에 그때는 사절도 저한테는 컸으니까 큰 종이에 풍경화를 그릴 때 그 수많은 집들의 창문들이 작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다 칠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토득을 한 거죠. 창문은 굳이 이렇게 네모나게 안 하고 까맣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놔도 창문처럼 보이니까. 나무가 이렇게 쭉 있죠. 나무를 지금 그냥 목으로 다 이렇게 할까 봐요. 다 칠해서.
칠해버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그냥 채색을 그냥 가볍게 하는 걸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아웃라인 쭉 스케치 펜으로 하듯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좀 비비니까 이게 잘 비벼져서 느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비벼주면서 음영만 이제 줄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한번 쫙 깔아주고 어두운 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둡게 다시 여기 이제 나무젓가락 하는 경우도 있고 붓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붓으로 하는 걸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붓으로 명암을 넣는 방법 아주 또 재밌죠. 이게 되게 느낌이 또 좋아요. 잠깐만요. 자, 이런 붓으로 먹을 찍으면 그냥 칠하면 이게 확 어두워지기 때문에 먹을 좀 빼야 돼요. 이렇게 빼고 여기 이제 먹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붓에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막 살에다 비비듯이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싹 먹어 들어가서 훨씬 더 그 몽담의 느낌이 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터치가. 요거는 이제 그 흑연이라 그 흑연가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릴 때 흑연가루를 뿌려가지고 막그 큰 소문가 아니 굉장히 부드러운 붓이 있어요. 큰 거로 이렇게 싹 비벼서 그렇게 음영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재밌죠? 네. 근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아마 쉽게 그 느낌이 잘 안 되고 되게 어설프게 아마 될 겁니다. 어설프게 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자꾸 하면 그 좀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좀 진한 게 묻어 있으면 짙은 데를 이렇게 살짝 찍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두운 음영을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칠해 나가고. 나중에 그 채색을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렇게 한 다음에 저런 과연 채색을 어떻게 할까 저거를 참 되게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동양화 하시는 분들, 한국화 하시는 분들 풍경을 때 담채로 하는 거 방법은 좀 비슷해요. 동양화 붓으로 이렇게 이제 뭐 나무 그리고 뭐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막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이렇게 해주면 나무의 느낌이 더 잘 살아나죠. 자, 너무 밝은 곳은 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두운 곳 위주로 싹 비벼서 느낌을 이제 표현해주고, 뒤에 산이 있으면 산도 싹 얘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뒤에 산이 너무 지나면 안 되니까 흐리게 그냥 이 주변으로 여기 나무 전봇대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봇대 그리고 해야 되겠다. 또 전봇대가 주는 맛이 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전봇대가 나무로 만든 걸 참 많이 봤었는데 언제 이게 다 사라졌는지
어느새 지금 다 시멘트로 만든 전봇대들이 쭉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찍어서 모든 거를 지탱을 좀 빼준 다음에 주변을 이제 싹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산을 모양을 따라가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싹 비벼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칠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선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디테일한 나무들을 또 이제 해보는 거죠. 전봇대도 또다 그려보고. 이제 아무래도 음영을 좀 주면 이렇게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먹으로 음영을 준 다음에 만약에 수채로 채색을 하면 색감이 다운되겠죠. 탁해지고. 하지만 또 그 맛도 있는 거니까 수채화에서는 맑고 투명한 맛도 좋고, 이렇게 담체 형식도 되게 또 느낌이 또 좋은 거니까요. 비닐하우스까지는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것들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쯤에 비닐하우스를 하나 또 살짝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시골 살다 보면 그 계절의 변화가 확연하게 딱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봄이 되고 그러면 벌써 이제 개구리들이 나오고 논밭에 물이 이제 차고 그러면 모내기도 하고 뭐 밤에는 뭐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고 논밭에 논에는 이렇게 막 그 뭐야 올챙이 이렇게 막 보이고 거머리도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대충 모내기 할 때쯤 되면 뭐 요즘 뭐 계절의 변화가 있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외밭에 참외가 있기 시작하고 참외는 좀 더 있다 있나? 아무튼 딸기도 보면만 나는 이런 딸기도 있어요. 밭딸기. 제가 여름에 수영하면서 내과에서 수영하면서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그 밭딸기가 있거든요. 그거 막 주변에 이제 그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 몰래 따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밭딸기를.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그렇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시지만 맛있었어요. 되게 그런 딸기들, 딸기 맛이. 지금이 더 사실 훨씬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옛날 딸기들은 그렇게 달지 않아서 신맛이 좀 있고 어떤 건 맛이 좀 없는 것, 맹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설탕을 뿌려서 많이 먹었어요. 딸기 먹을 때 어릴 때. 그런 집에서 항상 어머님이 딸기를 사오시면 설탕을 쫙 뿌려가지고 같이 막 먹고, 여름에 수박은 이제 그 시골에는 얼음 공장이 있었거든요. 얼음 공장. 그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이제 네모난 걸 사가지고 와서 바늘로 망치로 깨가지고 얼음을 조각 내서 수박 수저로 퍼서 큰 바가지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사이다랑 같이 막 넣어가지고 설탕 사이다 넣어서 수박이랑 같이 먹었죠. 지금은 뭐 과일이 너무나도 맛있으니까 달고 맛없는 과일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만 달지 않아도 맛없다고 안 먹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하우스로 재배하다 보니까 충분한 그 일조량도 주고 품종 개량도 많이 해서 되게 과일들이 맛있어졌죠.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일이 너무 달아버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은 당뇨에 있으면 단 과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얘처럼 좀 덜 달면 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 또 단점도 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수박 여름에 수박은 정말, 저는 어릴 때 철렵이라고 하거든요. 철렵. 친구들하고 같이 수박 한 통 들고 냄비 하나 들고 고추장, 된장, 이 정도, 설탕 이 정도, 깻잎은 또 주변에도 많아요. 밭에. 그래서 낚싯대, 대나무 낚싯대 하나, 수영하면서 낚시도 하고 붕어를 잡으면 배를 따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게 그 나이 때가, 그때가 되게 어릴 때죠.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럴 때. 지금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같으면 뭐 내과 가서 수영한다는 건 정말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보호자 없이 내과를 친구들끼리 수영하러 간다는 거. 깊은 곳에 물살도 센 곳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영하다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후쯤에 가서 점심 먹고 가서 이제 수영하고 물고기가 잡히면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 수박을 시냇물에다가 이제 담궈 놓거든요. 뭐 차가운 곳을 찾아서 그 수박을 칼이 없어서 이제 주먹으로 막 깨고 그렇게 해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자, 지금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림이 스케치가 다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여기 외에도 전봇대를 여기 할까 말까 고민인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15 가로등이 또 재밌게 있어서
그려주고 전선도 시골의 전선도 좀 그려주고 뜰꼭지네. 자, 어떤가요? 지금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또 뭔가 좀 이렇게 나무젓가락의 힘이 펜하고는 다르게 이걸로 그리면 뭔가 좀 더 좀 못해도 좀 있어 보인다는 게 그 장점이 있죠. 선만 강약을 잘 조절해서 쓴다면 아주 재밌는 도구가 바로 이 나무젓가락인 것 같아요. 좀 더 허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주변을 좀 이렇게 좀 더 해주고, 물론 이건 색으로 나중에 채색할 때 해도 되지만 나무젓가락으로 해준 다음에 하면 좀 더 채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저분한 느낌을 좀 살짝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케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색을 이제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채색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한번 채색을 되게 멋지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채색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하늘을 한번 물을 바르고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물을 너무 메마르지 않게 하늘을 칠할 부분을 촉촉하게 위를 살짝 칠해주세요. 물을 발라주세요. 바르다 보면 목이 살짝 번질 수도 있는데 그냥 번져도 괜찮으니까 나무 산의 뒤에 있는 부분까지 바르셔도 괜찮아요. 막 번지네요 지금 목이. 이런 너무 많이 번지나? 또 되게 또 재밌네 번지니까 같이. 그죠? 재밌죠? 싹 번지니까 또 되게 또 동영화 스모카 같은 느낌이 또 확 드네. 보세요. 네. 자, 이제 채색을 너무 이게 수묵과 같은 느낌이 들려면 너무 색이 너무 채도가 높으면 안 되니까 좀 너무 파란색보다는 약간 어떤 색이 좋을까? 이렇게 좀 이런 색감? 이걸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될지. 그냥 뭐 대충 칠하는 거죠. 이렇게 칠하면서 색을 좀 빼주고
같이 싹 묻어서 색을 칠하죠. 자, 이런 느낌. 이게 아마 좀 더 번질 거예요, 아마. 색감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산을 또 칠해 보겠습니다. 꼭 녹색을 칠할 필요는 없고, 같은 푸른 계열이 약간 청록 계열 녹색을 좀 타고, 이렇게 해서 색을 좀 다운 시켜서 색을 충분히 만들어요. 자, 너무 녹색이 많은데 좀 약간 다운 시켜야 되겠어요. 자, 조금 더 녹색을 다운 시켜서 이렇게. 여기 하나 지워야 되겠다.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어두운 데를 어두운 색으로 한번 또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컨텐츠를 올릴 때 뭐 쉽게 그리는 법,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거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프로처럼 그리는 법, 이런 거. 프로 작가처럼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림은 나는 그냥 그리는 게 좋다, 재밌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그려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뭐든지 다 이게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쉽게 배우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나중에 다 드러나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힘든 걸 이제 한 계단씩 넘어가면서 이제 그림을 배워나가면 단단하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쉽게 잘 무너지지가 않죠. 왜냐면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그릴 게 많잖아요. 나무도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나무들이 있는데 매번 다 나무 할 때마다 뭐 쉽게 그림을 다 배울 수도 없는 거고. 무슨 팁 뭐 이런 거 뭐를 그리기 위한 무슨 팁 뭐 이런 거. 팁은 물론 있긴 하죠. 그리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굳이 팁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다 알려주는 건데 그게 다 팁인 거거든요. 자, 이제 앞에 나무를 이제 그리죠. 조금 더 이제 뒤에 산과 나무가 약간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터치를 줘서 좀 이제 나무 구분을 이렇게 해주죠. 제가 여기 이제 셉그린이거든요. 셉그린을 주로 많이 쓰는데 거기에 시에나, 저는 이제 셉그린하고 시에나 번트 시에나를 많이 써요. 또 어떤 때는 또 옐로우를 쓰기도 하고 연두색이 필요할 때는. 그러나 셉그린이랑 연두색을 섞어버리면 너무 색이 너무 채도가 높고 너무 산뜻하니까 그건 이제 초봄 봄에 이제 파릇파릇한 연두색이 나올 때 그때 많이 쓰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연두색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채도가 높지 않게 좀 약간 착 가라앉는 녹색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두운 데는 또 이렇게 딱 그림을 또 채색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번트 시에나기 또는 이제 힘을 눌러주는 거죠, 녹색에. 그리고 블랙을 좀 타서 약간 어두운 색을 만들어주죠. 색을 어둡게 할 때는 절대로 물을 많이 타면 안 돼요. 여기도 물이 있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얘가 밝아져요. 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반복해서. 까먹거든요. 또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나무를 잘 그려야 도시 풍경이나 이런 시골 동가 가서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런 연습 충분히 돼야. 나무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 가나 나무가 다 있어요. 걸림돌이. 나는 그 나무를 못 그려서 나무를 피해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차를 못 그려요. 그럼 차가 없는 곳만 그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못 그려, 사람 없는 곳만 그려야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럼 그릴 게 없는 거죠. 그냥 다 그려봐야 돼요, 부딪혀서. 이게 이제 이미 목으로 명암을 줬기 때문에 조금만 채도 그 음영이 그냥 무너지지가 않죠. 녹색도 약간의 색의 변화를 주면서
약간 나무라 하더라도 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본트세나 같은 색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색깔이 다 나무 녹색은 또 아니잖아요. 이제 색의 변화를 준다고 이제 채색을 할 때 자칫하면은 그림이 되게 분위기를 확 깰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다 녹색 계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흔드는 눌러줌으로 해서 이 앞과 뒤의 나무는 좀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괜찮은가요? 자, 좀 집중을 했더니 날이 좀 땀이 나네요, 지금. 제가 소음 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안 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등골이 땀이 젖어 있어요. 조명 때문에 또 덥기도 하고 뭐든지 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이쪽 여기 저쪽은 이제 조금 뒤쪽에 얘보다 좀 뒤쪽에 있으면 약간 톤을 좀 다운시켜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나무가 집만 남겨놓고 이제 채색을 나무 이제 했죠. 이렇게 그다음에 집을 이제 채색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한 거니까. 자, 이제 지붕을 이제 채색해 볼게요. 약간 뭐 주황색 계열인데 주황색을 만들어서 대충 뭐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세월을 어반 스케치를 가르칠 때 사람마다 가르치는 방식과 채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긴 하지만 방식이 다른 거지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채색하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채색하라고 하는데 약간 채색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는 방식 자체가 자기가 이제 보고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색 방식이 좋아, 이런 분위기가 좋아, 그럼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뭐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싹싹 칠하고 끝낼 거야. 뭐 이렇게 가서 뭐 그림 오랫동안 하는 거 너무 지겨워서 뭐 3, 40분 내에 그림 끝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스케치를 사사삭 하고 킥드로잉이라고 좀 말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채색 그냥 10개 한번 싹 칠하고 끝내는 것도 끝내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것도 되게 잘하면 또 괜찮은 거니까. 지목을 칠한 다음에 이제 녹색 지붕인데 녹색이 약간 청록이죠. 청색과 녹색을 섞어서 색 그림과 블루를 섞어서 녹색이 짙게 색 그림. 이게 지붕에는 사실 어떤 그 질감이 있잖아요. 홈이 이렇게 막 파여 있는데 그거 다 그럴 필요 없고 색감으로만 다 끝내야죠. 이렇게 색감으로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하는 거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지금 칠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색감의 변화가 좀 있죠.
이쪽면은 좀 여기가 밝고 어둡게 이렇게 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말을 하는 걸 까먹어요. 말을 안 하게 돼.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말이 없어지는 거죠.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 유튜브 그림을 하시는 분들 말들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지 저는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했는데 천성적으로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뭐 천성적으로 말을 좋아하는,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그림만 그려서 보여주고 싶거든요. 말을 또 해줘야 소문도 필요하니까 그림만 딱 그려서 올리면 참 좋긴 할 것 같은데, 편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림 그릴 때 하다 보면 가르칠 때도 말이 많이 필요 없죠. 어떤 때는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싹 읽어서 주는 거지. 거의 이제 조금씩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자, 창문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 어반스펙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요 보다고 작은 것 하나, 큰 거 안에 3개인데 펜하고 나무젓가락. 그래서 다닐 때 되게 재료는 많이 없어서 되게 편하긴 해요. 굳이 많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고 젤리펜도 필요하고 다 그렇게 막 번갈아 쓰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그냥 하나씩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하는데 자꾸 카톡이 계속 올리고 이러면 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카톡이 계속 올려요 지금. 끝내고 카톡 확인해봐야지. 카톡이 만화님이 오는 카톡이라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각 확인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흐름이 깨지니까 지금 볼 수는 없고,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채색을 먼저 끝내고 즉각 카톡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던데 하얀 글은 하얗게 남겨두면 또 안 되니까 살짝 한번 묻어놓고, 여기도 이제 살짝 이렇게 너무 튀지 않게 한번 이렇게 싹 칠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큰 게 없으니까 툭툭 칠하는 걸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이제 어떻게 칠할지 궁금하잖아요. 저 바닥은 저 사람은 어떻게 칠할까 이렇게 하고 빨리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싹 칠해서 톤 하얀색 느낌이 다운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바닥을 사실 안 칠할까? 또 안 칠하면 너무 안 되겠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자,
바닥은 그냥 심플하게 빨간색으로 큰 붓으로 할까요? 이거? 빨리 칠해야 돼. 큰 붓으로 해버려야지. 파레트를 좀 닦아내고 좀 밝게 여기 횡단보도를 해주면 또 재밌을 것 같으니까 싹 그어버리고 쓱 그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내볼까요? 이렇게 바닥은 그리고 다 칠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흡한 부분을 좀 이제 어두운 데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 이런 데 좀 더 손을 봐서 좀 눌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채색을 이제 대충 끝내봤는데요. 뭐 이런 거, 이런 뭐죠? 이거 목채, 뭐 아무튼 이거 울타리 해놓은 거, 그것도 안 칠하고 그냥 둘게요. 이렇게만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전부터 이 정도는 한번 칠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묻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싹 어둡게 한번 싹 칠하는 거죠, 이렇게. 뭐 여기도 뭐 살짝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오늘도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